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행복이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에는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도 있지요. 하지만 행복을 바라면 바랄수록 왜 이리 나는 행복과 멀어지게 되는 것일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에겐 그런 사소한 행복조차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갉아먹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바로 실행이 되기 어렵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럼 행복해지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기. 남과 내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비교를 함으로써 발전하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과 좌절을 만들어 스스로 실패 속에 가두기도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게 비하하는 것은 내면의 폭군이다. 남보다 나은 점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누구든지 남보다 한두 가지 나은 점은 있어도 전부 뛰어날 순 없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얻는 것이다. 비교하는 마음은 자신의 미숙한 욕망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비교라고 해서 무조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택을 할 때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정말 필요하고 선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자신이 원했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며 나 정도면 괜찮게 살아가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잘난 사람을 보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며 열등감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결국 나에게 쏘는 화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은 온전히 내 자신의 것이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립적인 내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과대평가하여 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비교는 내 인생의 행복을 앗아가는 도둑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나만의 나로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생각들은 나를 다치게 한다는 생각 가지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덤덤하게 마음의 생각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내가 걱정할 만큼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있을 약속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하루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역경과 고난이 생기는 건지, 오늘 이러지 말걸, 또는 혹시 내가 한 행동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등 부정적인 많은 생각들로 불행한 원인을 찾게 된다면 나쁜 생각은 결국 마음의 독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 둘 쌓이게 되면 사람은 조금씩 불안에 떨게 되어 결국에는 행복한 일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마음의 불행만 남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잘못되었다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늘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셔도 좋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든 흘러가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도 좋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을 머리와 마음에 깊게 담아두지 마세요. 그러기엔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찬란합니다. 세 번째, 증오와 분노의 감정 밀어내기. 증오와 분노라는 감정은 삶의 부정적인 기운을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은 인간의 모든 감정 통틀어서 가장 파괴적이며 인간의 마음의 평화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한 것이죠. 인간이 너무나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이러한 것을 내치지 못하고 내 마음 속에 줄을 이룰 때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분노가 치밀기도 할 것입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하며 스스로에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절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에너지를 뺏기기 마련이죠.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감정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상대방과 공격적이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나만의 조용한 공간을 찾아가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해방될 수 있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을 조금 더 비워낼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리석은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동일한 양의 반응이 존재한다. 복수심을 드러내면 같은 양의 복수심이 상대방에게서도 생겨난다. 과연 이러한 부정적인 기운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나의 증오와 분노는 그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옥과 같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내 자신이 타인에게 타격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부정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또는 그 일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작은 일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자애로 대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수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기. 릭 헨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새로운 신경 구조체가 조금씩 만들어진다.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해서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지나면 점차 뇌가 바뀌고 자신이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도 큰 영향을 받으며 바뀐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또한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분비되는 참 신기한 마법의 감정이죠.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부정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불만만 느껴 자기 자신을 결국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혹시 사소하게 불만인 상황이 생겨도 견디지 못하고 주위에 책임을 전가하여 불행한 것을 낳는 행위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것은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남들에게서 작은 도움이나 친절함을 느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에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가기 마련이죠.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요. 오늘 하루 내가 먹은 음식을 생산하여 열심히 일해준 사람에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사소한 일상의 주인공이 되었던 내 자신에게 너무 감사하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몇 가지라도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결국 그 감사함이 커져 내 마음의 평안은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조금만 더 넓게 바라본다면 분명히 더 좋은 기회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소중히 대해주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이 젊은 날에 나에게 주어진 일은 분명 존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는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며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던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분명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해지는 방법 4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은 내면의 행동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